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북한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3일 동안 방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 벌써 4번에 걸쳐서 14일 또 17일 날 북한은 연이어 3일에 한 번씩 걸러서 지금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17일 발사했는데 오늘 19일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쏠지 않을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또 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미사일을 쏠지 지금 안 쏜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신형 미사일을 또다시 선보일지 그것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제사회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 강력한 이 제재라든지 아니면 대북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만성화됐는지 이번엔 어떤 미사일을 쏠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을까? 노동신문에 이미 다 나와 있고 김정은이 9월 29일이죠. 최고인민회의 연설 때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10월 11일 국방전람회 20일 국방전람회에서도 이미 연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벌이지 않는 한 그리고 이중잣대를 벌이지 않는 한 미군 철거와 한미연합훈련을 벌이지 않는 한 중지하지 않는 한 북한은 자기 길 갈 것을 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이미 천명한 상태입니다. 많은 언론들 특히 우리 정부나 우리 언론들이 북한의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무엇을 발표할까 상당히 기대를 했던 거죠. 어떤 획기적인 안을 대남 대미 정책으로 제시하지 않을까. 그러나 신년사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끝난 12월 30일까지 진행됐던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뭔가 대남 대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것을 주시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랑두질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그 외에는 대남 정책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에 북한은 자기들이 갈 길을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남 전략을 이미 다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12월 31일 날 이 김정은이 직접 연설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정문을 보게 되면 국방력 강화, 계속해서 전략무기 강화에 대한 몇 줄 안 되지만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그전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또 김정은은 자기 갈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까지는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되 장거리,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이런 엄청난 군사적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발사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고 자기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국첨성 미사일 외에 이 국첨성 미사일은 마지막 실험 발사에서 성공 세 번째 미사일이죠. 세 번째 발사 단계는 완성 단계라고 김정은이 참가해서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치하하고 이 국방과학원 연구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까지 하면서 성과를 치하해 줬죠. 즉 성공했다고 전 세계에 발표한 거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첨성 미사일은 이제는 3번의 발사 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재원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신문 1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다. 뭐 이렇게만 뉴스에 나와 있는데 북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 북한 말로는 장갑 열차 기동 미사일 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는 그냥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라고 했는데 고멸 사격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고멸 사격 훈련은 과연 뭘까?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고 최고사령부나 아니면 국방부 총참모부의 임의 시각에 명령을 떨구고 실질적으로 임의 시간에 임의 장소에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그거를 고멸하는 것이 바로
고멸사격 훈련입니다. 이건 불의의 명령을 떨굽니다. 언제 김정은이가 참관을 가니까 잘 준비해 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총참모부나 아니면 최고사령부의 폭풍이든지 아니면 번개든지 명령을 떨고서 즉시 전투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고멸하는 것이 바로 고멸사격 훈련이라는 것인데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이 평안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입니다. 전략군사령부의 철도기동연대, 미사일연대인데, 자, 이 연대의 실전 능력 판정을 위한 고멸사격 훈련이 14일 진행했다. 시험 발사가 아니죠. 이거는 이미 실전 배치된 부대의 고멸사격을 합니다. 이미 시간, 이미 장소에 언제든지 전투에 진입할 수 있는,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고민하는 거죠. 여기는 조선민군 지휘 성원들과, 그러니까 총참모부 성원이나 전략군 사령부 장교들, 그 국방과학원의 지도 간부들이, 그러니까 국방과학원의 지도 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한 겁니다. 왜? 이 국방과학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기동미사일 연대에 참관하는 것을 참관을 간 거죠. 지도 간부들이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고멸사격을 지도하였다 했습니다. 자, 고멸사격 훈련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전투원들의, 자, 여기 나옵니다. 전투준비 태세를 고멸하고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시 전투에 진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사할 수 있도록 그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발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총참모부죠.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4일 오전 총참모부로부터, 여기죠, 불의의 화력이면, 제가 아까 말한 그겁니다. 총참모부에서 불의의, 뭐 준비시키지 않고 폭풍하면 전투 준비를 하고 만탄창하고 군인들이 전투에 진입하듯이 폭풍하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 즉시 기차를 몰고 어느 지점까지 가라는 명령서가 떨어지면 바로 그 지역에 가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 총참모부로부터의 불의의 화력 임무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 지점으로 기동하여, 전 이거 읽어 안 봤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죠. 두 발이 전술 유도탄으로 조선 동해상의 설정 목표를 명중 타격하였다. 이 강평, 이 훈련에서 신속한 기동성과 명중성을 보장한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전투 동원 태세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전국적인 철도기동미사일 운영체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식의 철도기동미사일 전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평안북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황해북도에도 있고 함경북도에도 있고 여러 부대, 아마 각 도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적인 철도기동 미사일 운영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바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철도기동 미사일이 왜 이 장갑열차 기동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왜 위험한가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고속철도망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또 그리고 침묵이 쏟고 낡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20-30km로 갈 수 있는, 최근에는 또 많이 정비가 돼서 그래도 기본 철도 노선들, 뭐 평양에서 강계, 평양에서 총진, 평양에서 원산, 평양에서 삼원과 같은 이런 기본 노선들은 이미 철도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 철도, 이 레일이나 침목이 모두 교체돼서 이제는 전기만 있으면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로죠. 철로 상태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은 고미줄처럼 모든 지역에 네 마을까지도 고반다 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80%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발사하고 바로 이 터널로, 열차 터널, 이 기찻길이 지나는 그 터널, 뭐 엄청나게 많죠. 평양에서 이 장항도로 가는데 일반 철길보다 터널 철길이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평양에서 총진까지 가는 도중에도 평양시만 지나면 계속해서 터널이 10분이 멀다 하고 터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터널이 엄청나게, 온 북한의 모든 산이 다 철도 터널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적하기가 쉽고 위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북한의 아마 이번 이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는 아마 우리에게는 최상의 위협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쏘고 10분 안에
기동에서 터널로 숨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산을 통째로 날려보내지 않는 한 이것은 타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철길을 끊어버리면 끊을 수는 있지만 그 철길을 끊으면 또다시 복구해 가지고 이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열차가 이게 무슨 군용 열차인지 화물 열차인지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열차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화물 열차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객차로 위장한, 사람들이 타는 객차로 위장한 것에도 이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객차이고 어느 곳이 화물차이고 어느 곳이 이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 차량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청참모부로부터의 이밀의 불의의 사격 명령을 내려서 기동하는 것을 보여준 바로 그 사진들입니다. 그 장면이고요. 준비를 시키지 않고 불의의 사격 명령을 내린 청참모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전투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전투 태세를 갖췄다고 지금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전 배치가 끝난 상태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장갑열차 기동 미사일 연대가 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각 도마다, 그러니까 전략군 사령부 산하에 각 도마다 한 개 기동열차 연대가, 미사일 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쏜 17일 날 쏜 거죠. 중단거리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도 김정은이 이번에 국방전람회 2021년도에 전시됐던 미사일입니다. 북극성과 같이 생긴 소형 북극성이죠. 이번에 북극성 5가 가장 큰 대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면 이것은 중단거리 미사일로 보여집니다. 1월 17일 전술유도탄 곰수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다. 곰수 사격 시험은 생산 장비되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고멸하고 무기체계의 종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두 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손목표를 정밀 타격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이 무기체계의 종합성과 안정성, 운용 효과성을 모두 확인하였다. 평안부터 삭주군 지역에 가면 매일과 같이 포소리가 납니다. 쿵쿵하고 포탄 떨어 포사격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날 생산된 500개의 포탄을 생산했다면 무작위로 몇 발씩 가져다가 검수를 하고 시험 사격. 그래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그날 생산된 것은 모두 다 국방부, 인민무력부로 이관하죠. 이렇게 북한은 매일 생산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생산된 그거 탄약들을 모아놨다가 거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하루 종일 포사격, 시험 사격을 하는 것이 바로 삭주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미사일은 벌써 이미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갔고 하루에 몇 기를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약 30발을 생산한다면 일주일에 30발은 상당히 많은 양이죠. 자, 30발을 생산했다면 거기에서 한두 발을 가져다가 검수 시험 사격, 이것이 다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수를 해야만이 인민무력부에 넘겨주기 때문에 검수 사격을 하고 그 나머지 28발을 인민무력부에 넘겨주는 거죠. 이 체계가 바로 이경제위원회입니다. 북한은 내각이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 내각이죠. 제1내각은 일반 경제가 제1내각이라고 할 수 있고 제2내각은 바로 군수경제입니다. 이 군수경제가 일반 경제보다 더 크다는 것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 또 북한에서 오랫동안 간부로 일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제위원회라는 것은 북한의 이 종무원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경제위원회입니다. 이 이경제위원회는 평양시 강동군에 자리 잡고 있죠. 그 강동군 전체가 이경제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큰 이경제위원회가 제2내각이 바로 군수품을 생산하는 무기를 비롯한 모든 미사일, 국방과학원에서 실험 발사에서 성공했다고 대량 생산 체계로 넘겨주는 것이 바로 이경제위원회에 넘겨주면 이경제위원회에서는 국방과학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경제위원회 산하
군수 공장들입니다. 제가 직접 갔던 군수 공장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도 평양시 형제산구역, 소포구역 여기에 약 2곳대가 있고요. 또 대안시에도 2곳대가 있습니다. 다 깊은 산 중에 터널식 공장. 모든 공장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 안에 지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사일들을 생산해서 이 국방과관에서 개발하면 이런 미사일 공장에서 이경재네가 운영하는 미사일 군수 공장에 들어와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 대량 생산된 중에서도 이렇게 한두 발씩 곰수 사격을 하는 거죠. 이 곰수 사격은 말 자체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나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지 또 고리 그 재원을 이 미사일에 대한 재원과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바로 시험 발사 사격인 것입니다. 국방과학원에서 하는 시험 발사는 준비 단계, 연구 단계에 있는 미사일이라면 이경제위원회나 또 이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이 곰수 시험 사격은 바로 대량 생산된 미사일 중에서 무작위로 축출해서 발사하는 것이 바로 곰수 사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곰수 사격을 한다는 것 자체, 이것을 보여준 것, 이런 것은 대량 생산 체계에 넘어갔다고 보여주지 않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에 모두 들어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것은 바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무리 북한을 제재하고 아무리 지금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를 벌써 4차례나 이 금년에 들어서 연이어 4차례나 3일 간격으로 4차례나 발사했는데 발사할 때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규탄한다는 규탄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방과학원 연구원들 그리고 국방과학원을 제재했다고 해서 국방과학원의 연구사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외국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만 하라는 거죠. 국방과학원을 제재 명단에 올려놓고 국방과학원 연구원들을 제재 명단에 올려놔봤자 그것도 7명 정도의 명단을 올려놔봤자 그것은 귓등으로도 북한은 듣지 않는 거죠. 어떤 제재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 특히 우리 한국에 보란듯이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갔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북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한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태평양 연안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모조리 수장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태평양 연안을 통해서 미국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군사무력이 들어온다면 한반도 연안에 들어오기 전에 태평양에서 수장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로 3.1 전쟁 전략도 이미 북한은 발표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길 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자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간거분투, 자력갱생,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길을 간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리고 아마 때가 되면 북한은 감췄던 그 발톱을 아마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게 된다면 미국이 모든 역량을 우크라이나 집중할 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걸고 또한 북한 역시 그때를 도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든지 아니면 남중국해 사태가 터지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한반도도 결코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언론 뉴스, 이 국제 뉴스에는 세계 뉴스, 국제 뉴스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현 정부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국방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